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타쿠 유튜브 영상에서는 아마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인데요. 포핸드 쪽에 이제 자세, 스탠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포핸드를 치는 자세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손잡이의 오른발을 뒤로 놓고 이제 포핸드를 쓰는 상황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유튜브나 많은 뭐 세계 랭커 저희가 그 매체로 볼 수 있는 분들이 포핸드 드라이브를 걸 때를 보면 오른발이 많이 앞에 나와 있는 경우를 이제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거는지, 어떤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그리고 내가 치는 방식이 과연 맞는 방식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루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이번 영상을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에 저희 이제 메모장에 뭐 이렇게 오픈 스탠스, 클로즈 스탠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이제 요거를 조금 제가 그리면서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 편의상 발만 제가 그리겠습니다. 이제 요게 오른발이죠. 이게 왼발인데 이 지금 이 이 오른발을 기준으로 왼발이 뒤에 가 있으면 저희가 오픈 스탠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오 여기가 있으면 이제 클로즈드 스탠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왜 이 두 가지 방식을 왜 왼발이 뒤에 있는 게 오픈이고 앞에 있는 게 클로즈드냐? 이 라켓 쪽에 반대발을 얘는 이렇게 열어 뒀잖아요. 그래서 오픈이고요. 라켓 쪽을 여기가 이렇게 막아 놓다 그래서 라켓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출발을 할 텐데 여기를 막아 놨다 그래서 클로즈드 스탠스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오픈 스탠스는 오른발을 앞쪽 축발로 뒀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클로즈드 스탠스는 이제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선수들이 쓰고 있는 이제 오른쪽을 뒤쪽 디딤발로 썼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예전 방식이라 그래서 이게 뭐 그 대단히 뭐 도태되어 있다, 낙후되어 있다. 절대 이런 건 아니에요. 각자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는 그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양쪽을 상황에 따라서 번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하게 심도 있게 좀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오픈 스탠스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제가 좀 간략하게 써 놓고 자세하게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장점에 이 오른발을 앞쪽 축발로 뒀을 때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 축발을 중심으로 이제 이 왼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짜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눌리게 되는데 눌렸다가 앞쪽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몸을 이제 돌리면서 회전해서 쓰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오른발을 축발로 이렇게 꾹 눌러서 버티고 몸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몸이 많이 흔들리지 않고 이 오른발과 왼발이 거의 평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팔도 상대적으로 앞에 나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핫백 전환을 할 때도 대단히 많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오른팔이 뒤에 있지 않으니까 백핸드 할 때도 큰 무리가 없어요. 또한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오른발을 앞쪽으로 눌러 놓고 제자리에서 버텨서 몸을 비틀어서 짜내고 비틀어서 짜내고 이런 형태로 쓰다 보니까 이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힘을 이렇게 뿜어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전술적으로 압력을 유지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형태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앞뒤로 많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대단히 많이 좀 유연한 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뭐 상대 쪽에 백핸드로 혹은 포핸드로 이거를 내가 다 자리를 버티면서 회전시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서 이제 큰 강점이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장점들을 제가 쭉 다 설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단점이 있는데 이제 핵심은 골반을 틀어서 이 몸을 비틀어서 그거를 어깨 쪽 뒤에 견갑부 제가 그림을 그려서 오른팔이죠. 이게 등입니다. 네.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인데
이 견갑 쪽을 요런 식으로 짜서 요렇게 에너지를 보내는 요런 식으로 이 유기적인 제가 링크에 대한 이해라고 왼쪽에만 써 놨는데 그거를 그 골반 하체에서부터 이제 견갑까지 타고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서 쓰는 것에 대한 몸을 쓰는 난이도가 사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초심자가 익히기에 좀 사실 직관적이지 않다. 또한 당연하지만 이 오른발이 앞에 나와 있다는 건 이 팔도 이렇게 앞에 나와 있겠죠. 이게 오른팔인데 그러면 이 공이 왔을 때 뭐 내가 여기서 쳐야 되는지 여기서 쳐야 되는지 위아래의 높이도 내가 공을 쳐야 되는 그 타점에서 정확하게 힘 세팅 준비를 끝내 놨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몸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오른발을 앞으로 꽂아 놨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오른발을 뒤에 놓은 이 클로즈 스탠스에 비해서 뒷공간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밀리는 상황에 대해서 몸이 들리거나 뭐 점프를 하게 된다거나 뭐 공을 이렇게 강제로 누르면서 쳐낸다거나 좀 그런 불안정한 샷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타점 선정의 난도가 이제 대단히 높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눈의 난이도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타점을 선정하는 게 저희가 눈으로 머리로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한 힘 투입을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난이도가 사실 좀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던 건데 어쨌든 코어로 저희가 이 회전 그리고 항회전을 버티면서 이제 계속 제자리에서 힘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한 번 한 번의 힘 투입이 강할수록 그 힘을 제어하는 육체의 난이도도 점점 더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가속 능력이 대단히 우수한데 그거에 필요한 제어 능력이 부족하면 이제 몸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흔들린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조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단점의 요소들은 프로 선수들이나 이제 상위 랭커들 사이에서는 아주 많이 도드라지게 나오는 현상은 아니에요. 지금 단점을 사실 쓰고자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분들이 많이 겪는 상황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저거는 훈련을 통해서 많이 상쇄시켜서 없애 나갈 수 있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픈 스탠스를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베이직한 그런 자세로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기도 해요. 일단 조건이 많이 붙지 않고 내가 실력이 올라갈수록 저런 단점들을 상쇄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른발을 이제 디딤발로 쓰는 클로즈 스탠스죠. 사실 저는 이 클로즈 스탠스가 뭐 회원분들 뭐 사람분들이 말하는 좀 낭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또 굉장히 또 쇼맨십이 강한 이런 스탠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난도가 쉬워요. 이 오른발을 오른쪽 이쪽에서 왼쪽으로 요렇게 밀어서 쓰면 되거든요. 회전도 이게 몸통이면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거의 직선 형태에 가까워요. 그리고 몸도 이렇게 회전시켜서 꼬아서 쓸 수 있고 같이 쓸 수 있죠. 회전이랑. 이 오른발의 위치를 앞뒤로 옮겨 놓는 거에 따라서 이 오픈 스탠스의 장점과 클로즈 스탠스의 장점을 좀 약간 둘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선수들이 뭐 그 플레이어 상위 랭커들이 이 오른발의 위치를 좀 강한 타구를 만들고 싶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오픈 스탠스에서 뭐 전환이나 압력 유지를 한다거나 몸의 제어 능력을 좀 이렇게 높이 가져가려고 하는 선수들, 특히 포핸드 유저들이 오른발을 아주 대단히 많이 뒤로 놓지는 않고 약간 요런 식으로 뒤쪽이긴 한데 많이 뒤쪽이 아닌 뭐 세미 클로즈드 스탠스라고 이제 서양에서는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리를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할 때도 써 있었지만 말씀드렸지만 여기 써 있듯이 아주 강한 단발성의 힘 투입을 하는데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많은 포핸드 유저들이 쓰고 있고 생활체육에서도 이 생활체육의 큰 틀의 운영의 핵심이죠. 아주 강하게 힘을 뿌리고 상대가 디펜스라면 내가 공을 제어해서 넘기는데 그 상대의 강한 힘 투입을 막는 형태로 하고 그래서 뭐 사실 탁구라는 운동이 좀 그렇지만 힘 투입의 턴과 수비의 턴이 있죠. 그거를 토대로 운영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강한 단발성의 힘 투입이 가능하면 사실 상대의 디펜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 공을 골라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별하는 작업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운영의 난이도 역시 상당히 많이 내려간다. 단 상대가 디펜스가 뚫릴 수 있는 상황에서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타점 선정의 난이도도 사실 오른발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골라서 칠 수 있어요. 좀 공을 오래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오른발이 뒤에 있어요. 불안해. 공이 이렇게 오겠죠? 불안해요. 그러면 이제 끌어들였다 치면 되는 거고, 공이 오는 위치가 너무 잘 보여요. 내가 어디서 칠지도 보여요. 시간도 남아요. 여유도 있어요. 그러면 앞쪽에 공을 두고 내가 그만큼 이렇게 폭발적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제 쳐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타점을 선정할 수 있는 난이도가 대단히 많이 낮아요. 대신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당연히 앞으로 크게 뛰어나가면 이제 이 앞쪽 공간이 없고 굉장히 강한 힘을 뿌렸잖아요. 근데 상대가 디펜스를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대단히 빨리 오겠죠? 근데 나는 앞 공간이 없고 앞쪽으로 쭉 밀고 들어가서 공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럼 이제 공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타를 해야 되는 상황, 자리를 잡고 상대가 디펜스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큰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위로 많이 올라갈수록 이 오른발을 뒤로 놓는 클로즈 스탠스 전형의 선수들, 플레이어들이 대단히 많이 줍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장우진 선수라든지 뭐 예를 들어 굉장히 유명한 그 해외 선수에는 저도 대단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뭐 나이지리아의 뭐 아루나 콰드리 선수라든지, 중국에는 좀 오픈 스탠스, 클로즈 스탠스를 좀 섞어서 쓰는데 이제 저우치아오라는 좀 포핸드를 대단히 강하게 치는 선수가 있거든요. 좀 그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포핸드의 단발성 파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른발을 크게 뒤쪽으로 빼서 디딤발로 쓰고 앞쪽으로 왼발을 크게 디뎌서 나가는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대신에 이제 제어, 뭐 전환, 이런 압력, 계속된 압력을 유지한다거나 그거를 이제 전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대단히 많이 떨어져요. 당연하지만 화폐 전환이 굉장히 많이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포핸드 일변도의 이제 전술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포핸드 일변도의 전술을 채택을 하는 순간 사실 백핸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우위인 상대한테 많이 좌우로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운영적으로 좀 손해를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오픈 스탠스를 써야 되는 상황과 클로즈 스탠스를 써야 되는 상황을 이걸 전술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자세가 어떤 것이 뭐 우월하다, 어떤 것이 뭐 낙후되었다, 뭐 오래된 방법이라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되었다, 이렇지는 않고요. 이 전술적인 유불리, 내가 어떤 영역을 취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경기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거를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줄여서 두 줄 요약으로 하면, 클로즈 스탠스는 힘을 만들기가 대단히 쉽고, 그리고 시간이 생겼을 때 그거를 힘으로 변환시키기가 쉬워요. 그리고 난이도도 쉽고요. 생각하는 저희가 이미지해서 익힐 수 있는 직관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초심자들도 좀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이 후속을 계속 연타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큰 손해가 이어질 수 있어요. 초심자들이 대단히 직관적으로 이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클로즈 스탠스는.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코치님들이 처음에 알려주시는 이 힘 투입 방식이고, 오픈 스탠스는 사실 습득 난이도가 좀 높아요. 뭐 몸에 대한 제어도 좀 잘 해야 되고, 발부터 골반, 이 어깨 견갑, 어깨, 팔까지 이어지는 이 힘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숙달시킬 수 있는 난이도 자체는 좀 높은데 이제 고점이 좀 높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좀 쓸 수 있다. 그리고 손해가 많이 없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다시 설명을 드렸지만 핵심은 제가 여기도 써 놨듯이 전술적인 목적에 따라,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이 우위의 요소가 달라요. 뭐 방금 뭐 제가 설명드렸듯이 오픈 스탠스가 좀 숙련도가 올라갈수록 단점들을 많이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장점이 생기지는 않아요. 뭐 클로즈 스탠스에서
저 위에도 여기 잠깐 써 있지만 이 타점 선정의 난도라든지 굉장히 강한 한방 힘 투입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는 오픈 스탠스에서는 사실 만들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좀 이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선정해서 골라서 쓰는 이런 방식을 익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포핸드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봤는데요. 생활체육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 영역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만약에 지금 배우시고 있는 코치님이 오른발을 뒷발로 놓고 이렇게 치고 있는데 뭐 선수들 혹은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오른발을 앞에 둔다고 해서 '아 나 오른발을 뒷발로 두는데 이거 잘못 배웠어.'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된다. 이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이제 궁금한 그런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뭐 알고 싶으신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저한테 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영상을 찍거나 답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